이번 전자기학 7장 전기역학 세 번째 강의는 기전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전력은 영어로는 이제 Electromotive Force, 그래서 EMF부터 이제 약자로 이렇게 그냥 쓰는데,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제 도선에 뭐 전지를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전구를 이렇게 아, 연결을 해서 전구를 켜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회로의 전류, 지금 회로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이 회로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뭐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전류 밀도라고 하는,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얘기는 뭔가 그 도선에 있는 전자를 움직여야 되니까, 전자를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때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힘, 그래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밀도는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힘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힘을 보면, 우리 보통의 도선 하나는 우리가 전기장,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힘을 전기장에만 우리가 고려를 했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완전히 회로를 구성을 했을 때 그때 작용하는 힘이 전기장만 존재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때는 단위 전하당 작용하는 힘은 요 지금 정전기장, 우리가 일렉트로스테릭한 일렉트릭 필드 정전기장만 도선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외부에서 배터리까지 이제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닫힌 회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소스가 만들어지는, 이 경우에 이제 소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전지인데, 전지에 의한 힘도 함께 더해져서 이때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총 힘은, 그 스몰 f는 E 플러스 F sub S, 그래서 소스에 의한 소스에 의한 힘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F라고 하는 놈을 이 닫힌 회로를 통해서 선적분을 해주면 F.dl을 이 닫힌 회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폐회로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준 그 값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빅 엡실론이라고 쓰고, 그 놈을 우리가 기전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기전력은 이렇게 폐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때 F는 우리가 E하고 전기장과 스테릭한 일렉트로스테릭한 일렉트릭 필드하고 전지가 만드는 힘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놈은 E.dl 플러스 F sub S.dl인데, 이 정전기장을 폐회로에 대해서 선적분을 해주면 이놈은 항상 0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놈은 정전기장을 폐회로에 대해서 항상 선적분을 해주면 0이 되고, 결국은 이 기전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에서 나온다라고 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기전력 하면 영어로는 electromotive force, 이게 그냥 힘이잖아요. force라고 하는 힘인데, 사실은 보면 이게 힘이 아니고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의 거리까지 곱했으니까 단위 전하당 한 1. 그래서 이게 뭐냐면 1을 전하로 나눠준 거니까 결국은 뭐죠? 이게 포텐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잘못돼 있고 우리말로도 그렇게 썼으니까 할 수 없이 힘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기전력은 힘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포텐셜, 우리가 전위를 나타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 말고 운동하는 기전력을 운동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motional EMF.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균일한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 뭐 굳이 균일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그 화면 스크린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영역이 이렇게 지금 음영으로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자기장 영역과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 걸쳐서 도선이 이렇게 직사각형 도선을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는, 일정한 속도 V로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자기장에서 이러한 도선이 운동을 할 때, 자기장에서 도선을 움직일 때 또 기전력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우리가 운동 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처럼 이 경우에처럼 배터리가 없는데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운동 기전력이라고 하고, 운동 기전력이 이 경우에 어떻게 생기냐면 전류가 흐르게 하면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도선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자기장은 지금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우리가 자기력이 도선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기력이 도선을 작용하게 되는데 V 크로스 B, 이게 도선 안에 있는 단위 전하가 받는 힘, 그게 이제 로렌츠 포스인데,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은 V 크로스 B가 되고, V는 오른쪽, 그 다음에 B는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V 크로스 B 오른선 법칙을 써주면 이게 바로 지금 빨간 선 화살표가 V 크로스 B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 B, C 구간, 그 다음에 AD 구간에도 자기력이 작용하는데, 그때는 자기력이 둘 다 자기력이 도선과 자기력의 방향이 수직한 방향이죠. 이 경우 도선과 자기력의 방향이 수직한 방향이라서 이때는 이 자기력은 도선 BC하고 AD 구간에서 작용하는 자기력은 이 도선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직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전력하고는 무관하고, 그 기전력하고 관계되는 도선의 세그먼트는 A하고 B 구간.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해서 도선의 기전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마치 이 자기력 V 크로스 B라고 하는 게 이 소스에 의한 힘의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쪽에 이제 전이차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제 전하가 움직이게 돼서 그때 요 소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패곡선, 이 전체 도선에 대한 패곡선에 대한 선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V 크로스 B dl, 그래서 요 소스하고 이 DL하고 나란한 구간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AB 구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기전력은 여기서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BC, 뭐 AD 이쪽은 안 되고, AB 구간에서는 크기가 V 크로스 B는 크기가 VB, 그다음에 DL은 같은 방향이니까 VB 곱하기 요 AB 구간의 길이, 그게 DL을 전체 적분을 해준 거니까 그게 그래서 VBH 이렇게 됩니다. 그게 기전력의 크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이제 V인데, 이 V라고 하는 거는 요 지금 자기장에 걸쳐 있는 요 구간의 변이를 X라고 하면 X의 시간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V하고 같아요. X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게 이제 일정하게 변해야 되겠죠. 일정한 속력을 가지려면. 그리고 제가 이제 B하고 H를 이 적분 미분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XH를 넣어줄 수 있는데, X 곱하기 H가 뭐냐 하면 요 지금 음영 구간의 요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도선의 면적입니다. 자기장에 걸쳐 있는 면적. 그 자기장에 걸쳐 있는 면적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요 놈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게 되니까 요 놈은 전체적으로 X가 감소하는 면적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호를 제가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놈은 시간에 따라서 면적이 감소하는구나. 이제 그런 마이너스 부호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B 곱하기 면적을 A라고 하면 A를 X 곱하기 H에서 dA dt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이 기전력은 마이너스 B dA dt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이 매그네틱 필드는 미분안으로 자기장과 면적을 곱해준 놈을 우리가 매그네틱 플럭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전력 엡실런은 마이너스 BDA dt 혹은 마이너스 D phi dt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을 우리가 이제 운동 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동 기전력은 마이너스 D phi dt. 지금 요 운동 기전력
그걸 우리가 계산을 해서 이러한 결과식을 얻었는데 운동 기전력을 이렇게 얻었는데 이 상황은 지금 제가 그냥 도선이 움직이고 실제는 도선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도선이 움직이는 장면을 그냥 카메라에 담아서 그냥 한 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그냥 정지해 있는 내가 사진으로 그냥 찍은 정지해 있는 그런 순간, 그래서 스냅샷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순간에 찍은 거라서 그때는 이제 이 자기력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하고 그때 기전력을 구하면 그놈이 이제 매그네틱 플럭스하고 매그네틱 플럭스의 시간 변화량과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실제 이놈은 이제 무빙하는 거를 그 고려를 해주면 이놈이 움직이는 상황을 고려를 해주면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어떤 그 타임 인터벌 동안에 이놈이 움직이게 되면 도선이 움직이게 되면 도선은 지금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만 그 자기력 성분을 갖는 게 아니고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도선 안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 수직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제가 U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때 이 속도를 U를 보통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표류 속도 혹은 뭐 유동 속도, 그래서 영어로는 drift velocity. 그래서 도선 안에서는 물론 이제 수직으로 전하가 움직이지만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전하가 오른쪽으로 또 외력을 받아가지고 오른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속도까지 고려하면 실제 움직이는 도선 안에 있는 전하는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선을 방향으로 이렇게 W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떠한 앵글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 전하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속도는 내가 이제 W라고 하면 이 W는 그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하의 속도 더하기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하의 상대 속도를 다 더해준 요 속도를 가지고 W를 가지고 운동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수직의 방향에 대해서 세타의 앵글을 가지고 사선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럼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자기력은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의 속도 곱하기 자기장을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킨 거잖아요. 속도 크로스 자기장.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 움직이는 실제 전하의 경우 실제로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자기력은 W 크로스 B.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운동 방향은 W 방향이에요. W 크로스 B니까 W의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빙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기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기력은 사실은 이제 지금 W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항상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매그네틱 포스, 자기력이 전하에 한 일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자기력이 전하에 한 일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운동 방향만 바꿔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기력이 이제 실제 전하에 한 일은 0인데 우리가 이 자기력을 보면 이 자기력은 지금 요 수직 방향 성분과 요 수평 방향 성분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자기력의 수직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수직 방향 성분은 요 성분이죠. 수직 방향 성분은 크기가 V 크로스 B. 이렇게 V 크로스 B를 해주면 그게 바로 수직 방향 성분이죠. V 크로스 B. 그래서 요 수직 방향 성분은 UB가 아니라 VB가 되는 이유가 요 놈의 효과가 자기력을 수직 방향의 성분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옆으로 움직이는 전하의 속도가. 그럼 수직으로 움직이는 전하의 속도는 U 크로스 B를 해주면 그게 이쪽 방향 성분, 그죠? 그게 바로 크기가 UB가 되는. 그래서 이 UB가 바로 요 수직 방향 성분입니다. 그리고 VB가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수평 수직을 다시 얘기하면 이걸 수직이라고 하면 수직 방향 성분은 V에서 만들어지고 요 수평 방향 성분은 UA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 움직이는 도선은
움직이는 도선은 요 UB라고 하는 수직 방향의 자기력 성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자기력이 작용을 하니까 이 도선을 등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요 놈과 같은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F풀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 요 놈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외력이 작용을 해야지만 이 수평 방향으로 알자 힘이 0이 되고 그래서 비로소 이놈을 등속도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하려면 이 당기는 힘의 크기가 UB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때 이제 당기는 힘이 한 일은 요 놈은 F 풀.dl인데 요 놈을 뭐 요만큼 요 빨간 라인만큼 움직이는 동안에 이 당기는 힘이 한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당기는 힘은 F.dl이니까 dl이 뭐냐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의 길이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F풀은 UB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빨간 선의 길이가 DL에 해당되는 요만큼 이동시키는데 F풀이 한 일은 H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요 길이가 H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U 탄젠트 세타를 해주면 U 탄젠트 세타를 해주면 그게 V죠. U 탄젠트 세타는 V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F풀이 한 일은 VBH 그게 뭐죠? VBH 이렇게 스냅샷을 찍었을 때 그게 바로 기전력의 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전력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당기는 힘이 그 외력이 작용해서 이놈을 무빙 시켜줬기 때문에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건데 스냅샷을 찍었을 때는 그 기전력이 마치 이제 자기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예제 7-4를 보겠습니다. 예제 7-4는 여기 이제 외부 자기장이 아래에서 수직으로 Z축 방향으로 외부 자기장이 작용을 하고 반지름이 A인 금속 원판이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지금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지금 이런 상황, 자기장이 지금 말굽자석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그 원판을 이렇게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 이제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지금 이 원반과 요 이제 축에 이렇게 연결을 한 지금 회로를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항을 달았는데 그 저항을 이렇게 전구로 이렇게 달아주면 요 놈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저항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서 전구가 켜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발전기의 원리인데 이러한 발전기를 우리가 패러데이 발전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제너레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패러데이 발전기를 나타내주는 모식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운동기전력으로 계산하지 않고 플럭스로 이제 계산하지 않고 제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 그 로렌츠 힘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회전축의 중심으로부터 S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선속력을 계산을 해주면 그때 요 지점에서의 선속력은 V는 R 오메가니까 크기가 이제 S 오메가가 될 테고 요때 단위 전화 여기에서 단위 전화가 받는 힘을 S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요 단위 전화가 받는 힘을 구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V 크로스 P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자기력이 작용을 할 테니까 이때 자기력은 여기에서는 접선 방향의 속력이 지금 이렇게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자기장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V 크로스 B를 해주면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오른쪽 방향으로 S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VB고 방향은 S 햇 방향 이렇게 될 테고 그때 V는 S 오메가니까 V가 오메가 S 곱하기 B 크기가 오메가 SB가 되고 방향은 지름 방향 S가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으로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기전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을 요 지금 이 지름 방향으로 S 핵 방향으로 S 방향으로 이제 적분을 해주는데 0에서부터 요 원판의 반지름이 A니까 A까지만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A까지 적분해주면 이렇게 S를 적분해주면 2분의 A 제곱이 나오니까 기전력의 크기는 2분의 A 제곱 곱하기 오메가 B 이렇게 될 테고, 이거로부터 흐르는 전류를 계산을 해주면 전류는 이게 기전력이라는 게 전위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V는 I는 R분의 엡실론. 그래서 이때 흐르는 전류는 2R분의 오메가 B A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운동 기전력 플럭스의 개념으로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그 제가 그 만든 동영상 기초물리 전자기 유도에서 13-1강을 보시면 요 패러데이 발전기에 대해서 플럭스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7-1은 연습 문제 7-1은 이제 그림과 같은 외부 자기장이 존재하고 거기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고리가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교류 발전기인데 이때 이 발전기의 기전력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류 발전기에 이렇게 회로를 연결을 해가지고 저항을 이렇게 달아놓고 저항을 제가 이제 R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에 전구를 달면 전구가 반짝반짝 거릴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자기장 이 교류 발전기 이 고리를 위에서 본 그림을 보면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위쪽에서 보게 되면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 그리고 이 고리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보면 이 고리가 그냥 빙글빙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잡아주면 자기장은 이 점선 방향으로 이 고리의 단면적은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실선의 화살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매그네틱 플럭스를 계산해주면 매그네틱 플럭스는 B.A 자기장과 이 면적의 스칼라 프로덕트가 플럭스가 되고, 이 경우는 자기장은 점선 방향, 그 다음에 면적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코사인 세타만큼의 앵글이 있죠. 그래서 BA 코사인 세타인데 이 면적은 이 고리의 면적은 정사각형이니까 A의 제곱, 스몰 a의 제곱이 고리의 면적이 되고, 이 세타라고 하는 건 뭐죠? 이게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돌고 있으니까 세타는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럭스는 이 경우에 BA 제곱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 이로부터 기전력을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요 놈을 플럭스를 시간에 대해서 음의 미분을 취해주면 얘는 BA 제곱 오메가의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이로부터 전류를 구하면 전류 I는 R분의 엡실론 해서 얘는 R분의 1의 BA 제곱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4장은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